환자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 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셀메드 류약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주위에서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지러움과 두통이 심하면 혈액 검사나 영상 진단을 통해 원인을 찾아보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움과 두통이 심하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며 극단적인 통증은 자살 충동까지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지러움과 이명이 있으면 많은 의사분들은 귀 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통도 뇌의 물리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원인을 찾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모든 어지러움과 두통은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높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움과 두통은 본인이 혈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신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지러움은 저혈압 상태이고 두통은 저혈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혈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혈액순환을 책임지는 것들 순환계은 심장, 혈관, 혈액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의학적인 지식은 제외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혈압과 혈액순환의 1차적인 요인은 혈액 속의 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혈압과 고혈압은 모두 탈수가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탈수는 단순히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미네랄 부족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특히 나트륨이 부족하면 탈수는 더욱 심해집니다. 즉 혈액순환 장애는 피 속의 수분이 부족한 탈수가 근본 원인이므로 탈수를 교정하면 혈압과 관련된 증상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관, 심장, 신장에 문제가 있는 2차성 고혈압 환자는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직 세포에 대한 수분이나 영양 공급이 감소하면 주위에 존재하는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됩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쉽게 표현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이 더 오래 머물고 모세혈관의 미세 구멍이 커져 탈수 때의 세포 사이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유리하게 됩니다. 이러듯 우리 몸은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몸의 작용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혈액량일 때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동맥은 상대적으로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혈압은 동맥의 압력을 나타내므로 동맥의 혈액의 공급이 줄면 혈압은 떨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심장보다 높은 뇌의 혈액의 흐름이 감소하여 수분과 산소, 영양분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뇌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지러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혈압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지러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아 있을 때는 하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영향이 분산되어 다리 쪽으로 혈액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하체의 혈액 공급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같은 상황에서 다리 쪽으로 혈액 공급이 증가하면 신체의 맨 위쪽인 뇌에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어지러움이 발생합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평소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난 직후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탈수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도 어지러움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마른 체형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수분 관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도 다 같은 물이 아니며 좋은 물을 마시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고혈압으로 측정되면 당연히 혈압약을 먹을 것입니다. 만일 정상 혈압이어도 이전에 복용했으니까 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혈압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혈압약은 혈압을 더욱 상승시키는 물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약을 먹다가 끊으면 혈압이 더 상승하는 이유이고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혈압약으로 혈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통제하면 할수록 혈압은 더욱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약은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심장, 혈관, 신장에 큰 문제가 있다면 먹어야 되겠지만 심장, 혈관, 신장에 큰 문제가 없다면 혈압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바꾼다든지 두세 가지의 혈압약을 복합 처방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평소 약으로 혈압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한 혈압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압약에 의해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혈압 환자는 약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고혈압이 용수철이 늘어난 상태라고 생각하면 혈압약은 용수철을 누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으로 용수철을 누르는 힘은 길어야 지속시간은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수철을 누를 수 있는 힘은 약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른 힘이 강할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듯이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에게 뇌졸중, 심장마비의 발생 가능성은 높은 것입니다. 약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겠지만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꾸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고혈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심장, 혈관, 혈액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혈압인 경우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심박출량 증가, 심장 박출량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베타블로커 처방을 하며 동맥혈관 수축, 동맥혈관을 확장하는 칼슘 차단제를 처방하며 신장의 나트륨과 수분 재흡수 증가 이뇨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혈압약을 사용하면 혈압은 수치상 일시적 보통 하루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지만 혈압이 떨어지면 결국 혈액순환 장애는 더욱 심해집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혈압을 올리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더욱 강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면 또 혈압이 상승하고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리적 악순환에 의해 혈압약을 끊게 되면 혈압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혈압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높을 때에는 반드시 응급적인 약물 투여로 혈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성 혈압이거나 경미한 고혈압은 몇 가지 나쁜 습관을 제거해 주거나 바꾸면 생각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 중에서도 동맥경화 등 혈관에 문제가 없고 심장과 신장이 건강하다면 고혈압 약 없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 혈관과 심장, 신장에 문제가 있는 2차성 고혈압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즉 탈수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하나하나 제거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메드 류학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